보셨나요? 네, 변중희 배우님까지 오셔주셨고요. 네, 그러면 한번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연출한 최창환입니다. 예, 관객 꽉 차인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영화는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규형을 연기한 강기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팬분 주셔가지고 예, 달았습니다. 규형. 예, 안녕하세요. 철없는 엄마 역할을 맡았던 변중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원 역 맡은 김시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보셨어요? 이렇게 완성된 영화 처음으로 보시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시은 배우님부터. 이게 2년 전에 찍었나요? 감독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워낙 현장도 좀 이제 급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여유 있게 찍은 건 아니고, 그리고 원체 이제 감독님께서 막 모니터링하고 다시 뭐 피드백을 좀 이렇게 길게 하고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모니터도 아예 못 하고 해서 기억이 사실 가물가물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내가 저런 장면도 찍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부러 온라인 상영 안 보고 여기서 처음 본 건 스크린을 처음 보고 싶어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굉장히 내가 찍은 영화 같지 않고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에피소드들도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 촬영 때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감독님도 오늘 여러모로 긴장되는 관람이셨겠어요. 네. 네, 저는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중희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제 역할만 나타내다 보니까 다른 건 전혀 뭐 대본상으로는 봤지만 그래도 그게 이런 그림으로 나오리라고는 뭐 능력 바깥의 일이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참 감독님이 여성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을 정도로 잔잔해요. 싸우고 뭐 그래도 그 밑에 그 잔잔함이 깔려 있는 것들이 감독님 외모하고 너무 반대 아니야? 이런 느낌이 제일 강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강기루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었거든요. 근데 완성된 버전을 본 건 아니고 중간에 가편집이나 사운드 정리할 때 한 번씩 봤는데, 그래도 큰 화면에서 그리고 또 정차수님의 음악이 들어간 완성본을 보니까 되게 좀 묘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저도 감독님처럼 저는 재밌게 봐서 네, 극장에서 봐서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앞에 카메라도 많고요. 관객분들 눈도 엄청나게 빛나고 있는 걸 보아하니 관객 질문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뭐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 약간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관객분들의 목소리로 질문과 감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손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질문 좀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동안 감독님께 짧은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전작 보셨을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식물 카페 원정도 일종의 옴니버스 영화였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색다른 구성의 영화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방식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매치컷, 그러니까 제작사가 매치컷 컬처 플랫폼인데요. 이쪽에서 제작하는 일종 기획 영화였어요. 그래서 제작사 대표이자 감독님이신 김기현 대표와 아내분인 정미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저한테 주시고 저는 이걸 각색해서 연출하는
그래서 좀 캐주얼한 어떤 그런 매치 컷의 기획 영화였어요. 독립 영화에서는 흔치 않은 독립 기획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배우님들 입장에서는 뭐 최창원 감독님과 여러 번 작업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는 이 감독이 나를 어떤 인물로 상상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건넸을까라고 좀 상상하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 받고 캐스팅 제안 받을 때 어떤 생각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강기로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받아보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있잖아요. 이한주 배우가 얘기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낯선 남자가 되고 네, 이거 싶으셨군요. 하고 싶은데 뭔가 규형이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이거 규형하라고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뭐 저는 결혼을 계획을 해본 적도 없고 저 영화에 나와 있는 상황을 직접적인 저런 상황을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다툼의 어떤 농도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표현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맡겨주신 걸 테니까 그런 믿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낯선 커플을 연기해주신 이한주 배우님, 정수지 배우님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바람에 공교롭게도 세 분의 공통점은 영화에서 이렇게 다툼이 약간 있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세 분이 평소 싸울 때나 상대에게 아쉬움을 토로할 때 저런 목소리,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재미가 또 있었거든요. 변중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딸 5에 아들 하나인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언니 그리고 아들 그다음 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고 남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남동생은 한 5km 되는 데로 소풍을 가고 저는 한 15km 되는 데로 수학여행처럼 멀리 가는데 지금 생각으로 저는 2,000원 주고 남동생은 5,000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하면서 제가 살아온 세대에는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부모님들을 자주 만나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정말 사명감으로 공평하게 키우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저의 모습들이 혹여나 이제 큰애가 딸이고 작은애가 아들인데 혹여나 내가 저런 걸 보여줬을까 하는 피드백도 좀 스스로에게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집착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쟁터에 다 죽는데 맏아들 하나는 살려야지 이러고 살아오신 시어머니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아들을 바라는 아버지한테 딸만 많다가 하나 나온 아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는데 그건 부모님의 감정이지 그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평등하고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양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저런 엄마를 내가 저렇게 했구나. 그래갖고 그 딸로 나온 진아 배우가 정말 효녀구나. 그 영화 자체에서 너무 효녀다,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제 사적인 생각과 영화를 혼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울림이 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2,000원과 5,000원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훈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막 상처를 받았을 때 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너무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고 뭐 그런 거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나이가 좀 한 살 한 살 드니까 되게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보여야 되는구나라고 싶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막 되게 강한 척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영화를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안타깝고 그랬어요. 네,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한테는 좀 곁을 내줄 필요가 있는데, 그쵸? 네, 가서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께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전작 저는 식물 카페 온정도 앞에 오퍼레이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하고 식물 카페 온정을 비교해봤을 때 옴니버스 정신이 굉장히 비슷했는데 근데 이번에 또 갈등의 소재가 담기다 보니까 정말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을 만드실 때 어떤 차이점으로 다가가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역시나 그 시나리오죠. 예.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작업하다 보니까요. 캐릭터를 구성하는 데에서 아마 다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혼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데 이거는 제목부터 6개의 밤이잖아요. 6명의 캐릭터들을 시나리오에 표현되어 있는 방향대로 그리고 제가 만드는 영화의 방향대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아까 변중희 배우님이 잔잔하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6개의 밤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 특유의 뭐랄까요 넉넉한 리듬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커플은 정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는, 모두 익히 아는 그런 오래된 연인이고 또 누군가는 오늘 처음 만나서 서로 더 솔직해질 수 있는 낯선 관계고 또 이제 모녀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난한 복잡다단한 애정과 미움이 또 쌓인 관계인데 이게 말로 요약하면 사뭇 정신없을 듯한데 또 영화에서는 이걸 참 넉넉하고 차분한 리듬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작업하실 때 고수하시는 원칙 같은 게 있을까? 어떻게 이런 리듬감을 만들어내셨을까? 이런 게 또 궁금해졌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아니요. 이게 아마 제가 영화를 찍을 때 콘티가 없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콘티를 한번 그려본다고 그려봤는데 영화에서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바에 힘들어서 콘티를 안 그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원칙적으로 일단 배우님들의 연기를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많은 그 시나리오를 이제 각색하는 것도 저도 좀 처음이었고요. 항상 배우님들이 주문할 때 이제 여기에 있는 톤과 뉘앙스만 가지고 모든 거는 배우님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다라고 제가 항상 그 말을 하고요. 영화에서 나왔던 수정이 대사 같은 경우에도요. 아마 그 펌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었는데 모든 거를 아마 수정 역할을 한 정수지 배우가 새롭게 거의 각색을 하는 수준에서 아마 제 기억에는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배우님들 연기를 보고 난 다음에 카메라가 있어야 될 위치 아니면 배우님 그 연기를 보고 난 다음에 카메라가 여기 있다라고 모든 걸 이제 맡기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배우님, 아무래도 최차원 감독님과 가장 여러 번 작업을 하셨던 강기루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현장만의 맛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지금 이제 한 몇 번쯤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마음은 어떠신지? 아무래도 감독님과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안하죠. 제가 어떤 연기적인 선택을 하든 의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 극중 상황에 집중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변중희 배우님은 이번에 최차원 감독님과는 처음 미팅을 홍대 있는 데서 했는데요. 감독님 인상이 좀 무서웠어요. 온몸에 그림을 다 그리시고 그다음에 사실 첫인상이라. 예. 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너무 섬세하시고 부드러우셨고요. 그다음 다른 그 배우분들은
사실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나이는 제일 많지만. 그래서 그 경력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화려하신 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살짝 처음엔 좀 주눅도 들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근데 만나는 사람은 강진아 배우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행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보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견눈질로 해서 살짝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배우면서 했다라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김시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연기 작업하실 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편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창원 감독님과의 작업은 내가 준비한 바를 다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는 뭔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순발력 좋게 바꿔야만 하는 그런 현장일 것 같기도 한데 배우님 입장에선 어떠세요? 제가 막 준비를 철저하게 막 이렇게 완벽주의자라기보다는 되게 좀 그 준비를 이렇게 감독님이랑 의사소통을 미리 잘 못하면 되게 불안해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감독님 별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만큼 아까 기루 배우님이 말하셨듯이 배우한테 되게 이렇게 신뢰를 많이 해주시고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제가 이제 불안해하기 싫어서 감독님 붙들고 이제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물어봤어. 근데 또 감독님 제가 막 질문하시면은 되게 또 대답도 잘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지 또 다음에 같이 또 기루 우리 여기 또 다 나오는 숨어드는 산이라고 바로 또 찍었었는데 거기서 엄청 괴롭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을. 그래서 감독님이 그만 질문 안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만큼 이제 막 의사소통하고 이런데 배우랑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스타일인 걸 저도 근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실 감독님 캐스팅 제의해 주셨을 때 감독님이랑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또 선택한 것도 되게 크거든요. 왜냐면 전작에 같이 내가 사는 세상 했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두 분이 손 들어주셨는데 먼저 앞줄에 계신 분부터 질문 받아볼게요.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려는 게 떨리네요. 네, 우선 너무 영화 잘 봤습니다. 아까 배우님께서도 섬세한 연출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연출 자체가 너무 섬세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이거 진짜 너무 우리들의 이야기다. 진짜 이게 너무 있을 법한 이야기다 하면서 너무 공감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에 기반을 하셨겠지만 이제 각색을 하시면서 실제 뭐 감독님의 경험이나 배우님들의 경험이 들어간 뭐 대사가 있거나 장면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다 아는 얘기라서요. 조금 그냥 자세히 본 것 같아요. 예, 좀 자세히 보고 그 자세히 본 얘기를 배우님들한테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것을 연출하는 것뿐이지 그걸 표현하는 것도 배우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님들 연기하는 거 제가 자세히 보고 그래서 각자의 그 자세함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편에 손 들어주신 관객분도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가 6개의 밤이지만 두 사람씩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이 그 인물이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둘씩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분들이 대사 호흡을 맞추고 연기를 하는데 호흡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대방 배우가 어떻게 호흡을 맞추셨고 또 호흡이 잘 맞았고 어떻게 맞추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강기루 배우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도 좀 최찬원 감독님이랑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사전에 합의하거나 계획하거나 얘기를 나누는 과정을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좀 지나치게 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그냥 슛이 돌거나 리허설을 통해서 이제 몸으로 부딪혀서 합을 맞춰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김시윤 배우랑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연기를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대사도 그 장면이 다투는 장면이 굉장히 긴 테이크잖아요. 대사도 뭐 애드립을 넣거나 제가 수정한 건 전혀 없고 대본대로 연기를 했고 김시윤 배우도 그런 것 같고 첫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티가 없으니까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를 보고 연기를 잡으시니까 처음에 리허설을 그 긴 장면을 했어요. 보고 또 장면이 장면이니만큼 대충 연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카메라의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연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그 감정이 호흡이 또 처음 맞춰보는 호흡인데도 너무 잘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또 감독님이 이렇게 찍자 하고 2번 더 찍고 끝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합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 강기루 배우님과 김시은 배우님의 그 롱테이크로 촬영된 다툼 씬도 굉장하지만 저는 그 앞단에 쌓는 디테일도 굉장히 실감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기왕 이렇게 된 거 좋은 추억을 좀 쌓고 싶은 지원과 그런 지원에 응하여 피곤하지만 애써 또 몸을 일으켜서 수영장까지 나가는 규영, 이런 둘의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연인이 됐고 또 어떤 시간을 좀 동고동락하면서 왔겠구나 이렇게 내심 짐작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은 배우님께는 좀 그래도 연기에서 좀 신경 써서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숙소에서 기루 오빠랑 어쨌든 한번 맞춰보지 않았나요? 그냥 리딩 정도의 네, 리딩을 그래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맞아요, 거의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롱테이크로 갔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기억이 났었거든요. 2년이 지나도 맞아,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막 엄청 막 진지하게 싸우고 엄청 롱테이크로 갔지 이렇게 하고, 뭐 수영장 씬이나 앞에 이제 호텔에 와서 하는 게 사실 기억에 잘 안 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연기하는 거긴 하지만 되게 재밌다라고 봤는데, 신경 쓴 부분은 어쨌든 규영이랑 지원이의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지원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큰 갈등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들도 감독님한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덧붙이자면 그 장면의 싸움이 그날의 다툼이 원인이 되어서 싸운 거지만 그 싸움을 봤을 때 이 둘이 또 얼마나 그간에 깊은 골들이 있었길래 잠깐의 어떤 불꽃이 이렇게 크게 다툼이 되었을까, 그런 것들이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김시은 배우가 많이 공부하는 배우가 많은 게요.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 숨은 은산 영화라는 그 로케를 같이 다 가셨어요. 함양하고 이쪽으로 다 돌면서 김시은 배우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전사에 대해서. 예, 생활 수준부터 시작해서 네,
준비가 되어 연기를 하니 그리고 A4용지 한 3장 정도 실문지를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이. 그거는 숨어드는 산. 아 네. 배우님 준비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 아니시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이란다, 그 로케를 같이 갔던 그 숙소에서 저하고 둘이 싸웠던 기억도 나요. 예, 캐릭터가 서로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난 너와 같이 안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싸움이 꽤나 유치하게 흘러가는군요. 예, 영화하고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되게 저 보면서 이게 막 카메라가 우리 규영 잡았다가 지원 잡았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막 연기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카메라가 누굴 잡는지 모른 채 하는데 처음 봤잖아요. 근데 액션을 하는 배우보다 리액션을 하고 얘기를 듣고 하는 배우를 이렇게 잡는 모습이 우리 장면에도 있었고 중희 선생님과 진아 배우님 장면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또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촬영 감독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할 때 촬영 감독 오셔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패내요? 그랬을 때 의식의 흐름대로 펜을 하라고 내가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김지은 배우님이 애써 수습을 해보려고 하셨지만 감독님이 촬영 감독님에게 공을 돌리면서 진짜로 상진 씨라고 우리 계속 감독님이랑 같이 한 팀으로 하시는 친구가 있는데 그 상진 촬영 감독님이 진짜 이거 어떻게 누구를 이렇게 잡아야 되냐 했을 때 감독님이 실제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네, 나중에 꼭 그 기억나는 게 꼭 펜을 했어야 될 때는 제가 등을 이렇게 톡 때린 것 같아요. 뒤에서 또 약간의 조종을 하셨고요. 네, 변주기 배우님은 오늘 딸 없이 혼자 오셨어요. 하지만 영화 안에서만큼이나 영화 밖에서도 계속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강진아 배우님과 호흡 맞춘 경험은 또 어떻게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독님께서 모녀는 혈연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세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감독님께서 모녀지간이기 때문에 친밀해야 된다 이러면서 부산으로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촬영 전에. 그래서 이제 갔더니 방을 하나 잡아주시면서 모녀가 밤새도록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뭐 별별 얘기를 다 나눴어요. 사적인 얘기를 나누니까 훨씬 더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은 없지만 한 번 더 만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산에 살거든요. 저희 시골 귀촌한 지 그때 한 2년 됐는데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그냥 저희 집 양반도 있으니까 제가 개발한 그 코스가 있거든요. 관광 코스가 비영리. 그래서 그 큰 저수지가 있는데 비포장도로로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아주 엄청나게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있어요. 천년 고찰이 있는. 그래서 거기도 가고 그다음 미술관 안에 있는 카페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가고 이제 저희 집으로 와서 된장찌개에 이제 밥을 먹고 우리 닭이 난 알을 이제 열알을 싸서 천안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배웅을 하고 이런 시간이 한 8시간 동안에 정말 적어도 저는 너무나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큰 눈하며 큰 키하며 그리고 말할 때 그 추임새하며 이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보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그 내 딸 같은 그런 생각들, 감정들이 이렇게 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투정은 부리지만 그 딸 없으면 내가 꼼짝 못할 거야라는 것도 알고 있는 그래서 참 조금은 옹색하게 늙어가는 엄마를 나타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여기 없는 또 이한주와 정수지 배우님 얘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요. 처음 만나서 이제 전체 모임 했을 때 제가 두 사람을 가까이 원할 게 있었어요. 예, 나가서 이한주 배우하고 좀 더 친분이 있어가지고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마.
현장에 와서 만나라고 하다가 벌한테 쏘였던 기억도 나고요. 예, 그래서 이현주 배우와 정수리 배우가 현장에서 거의 그 첫 촬영 때 그 두 커플 첫 촬영 때 서로 처음 이제 대화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한쪽에는 진한 데이트를 권유하시고 한쪽에는 일부러 좀 서먹서먹하게 차단을 해놓는 그런 팁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빠르게 흘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 하나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쪽에서 손 들어주셨어요. 네, 감독님 영화 전작이 식물카페 원작하고 영화도 잘 봤고요.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세 커플이 결국 등장하는데 모녀하고 예비 부부는 어떻게 보면 갈등이 한쪽은 파국으로 맞이하고 한쪽은 또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이제 봉합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 낯선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억눌러왔던 그런 감정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그 하룻밤 동안의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배낭여행자의 느낌이 남성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어떤 갈등이라든가 뭐 본인의 그 내면의 심리 같은 게 전혀 묘사가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그러면 그 남성의 역할은 단순한 여성의 그런 억눌렸던 감정의 해소를 해주는 그런 매개자 역할인지 아니면 뭐 따로 에피소드가 없었던 건지 뭐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게 어떤 해소라든지 적극적인 표현이 수정이한테 있어서 그렇게 보였던 거지. 이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더 프론트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그 급격한 심정의 변화와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수정이한테 가 있는 거지. 마지막에 두 사람이 서로 고맙다 인사하고 항상 그 한주 배우가 연기하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다가도 뭐 어디 술집에 가서도 뭐 아니면 막걸리집에 가서 아니면 길 가다가 잠깐 스치는 그런 우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진 감정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제일 먼저 그 FS2가 그 프론트에 나와 있는 것도 영화의 시작은 문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알 수 없는 여행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로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그 정수지 배우의 연기한 수정이의 스토리가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이한주 배우의 눈빛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떨리는 모습들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연에 적극적으로 또 표현하고 다가가고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은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미스터리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GV를 끝내기 전에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비행기와 호텔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하룻밤의 이야기를 담아내 주셨는데 아주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하셨어요, 감독님? 거의 모든 촬영을 부산에서 다 했었고요. 그때가 아마 그 바캉스 시즌 일주일 전인가? 그래서 제작부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로 기억이 나요. 이 바캉스 시즌이 되면 모든 이제 컨셉과 이 제작비의 상승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급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처음부터 기획이 이렇게 미니멀하게 가자. 그리고 한국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미니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상영이어가지고 이제 남은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가 상영이 될 텐데 첫 관객 만났던 소감 들으면서 좀 끝인사 전하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시은 배우님부터 이렇게 올라올까요? 네, 저 전주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관객분들
이렇게 활기차게 만날 수 있어서 그 전주가 너무 이렇게 다시 그 분위기를 되찾은 것 같아서 그때 또 이 우리 6개의 밤을 들고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이렇게 첫 상영에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영화제 잘 끝내고 개봉까지 이어지기를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관객들이 어떻게 보는지 누가 왔는지보다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보려고 많이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앉아 보니까 되게 열성적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열성이 아마도 많은 영화인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열정과 열성들이 여러분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멈추지 않는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객석에서 함께 영화 보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정말 오랜만이라서 오늘 이 순간을 되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영화를 저는 많이 봤어서 안 볼까 하다가 이 첫 상영을 꼭 같이 느끼고 싶어서 봤는데 너무나 이렇게 차오르는 마음들이 있어요. 영화가 항상 그렇지만 영화가 좋건 나쁘건 간에 뭔가 영화를 하기를 참 잘했다. 영화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촬영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처음 공개했을 때 관객분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봐주실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그런 시간을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 남은 영화제에 좋은 영화들 잘 찾아보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주니까 6개의 밤이라는 영화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OTT인지 뭐 보면 되게 화려하고 캐릭터가 많고 재밌는 영화가 많은데요. 이렇게 소박하고 조용한 영화가 볼 수 있는 것도 영화제니까 또 가능한 것 같고요. 독립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